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양팔수입니다. 오늘 제 170강 주제는요, 바로 영등포 역세권 개발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요 근래에 가장 관심으로 떠오르고 특히 투자의 어떤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170강 주제, 바로 영등포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먼저 2021년 소액으로 서울의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는 방법, 반값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죠. 반값으로 이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 개발과 가로주택 정비에 관련된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반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무료 세미나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많은 분들이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뭐라는 것까지도 이제 아시기 시작했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제가 2019년부터 꾸준하게 앞으로 가로주택 사업이 개발이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의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역세권 개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이 역세권 개발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블루오션 지역에 내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동시에 높은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디서?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 거평타운 2층이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 예약 전화하시고 오시면 되겠는데요. 끝난 다음에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장소는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 오셔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답답한 고민 내려놓으시고 속 시원하게 솔루션을 통해서 성공 투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작하죠. 자, 2020 이전에 2030 서울 플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되겠는데요. 도시 기본 계획은 중심축이 바로 뭐다? 3도심 7광역 중심입니다. 3도심 7광역 중심인데 3도심 중에서도 바로 영등포 여의도, 오늘 강의 주제가 바로 영등포 역세권 주변 지역의 개발 이슈 살펴보도록 하는 것인데요. 2020년 또한 마찬가지로 영등포는 1도심 5부도심의 핵심 축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양도성, 용산 청량리, 영등포, 가산 대림, 성수 이런 지역들이 있죠. 여기에 바로 도심축으로서의 영등포의 가치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준공업 지역 종합 발전 계획에 근거해서도 이 영등포라고 하는 투자의 메리트는 매우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영등포구는 그렇다면은 영등포구가 서울의 5개의 생활 권역으로 나뉠 때 이 서남 생활권의 핵심 축입니다. 바로 중심이기도 하고 핵심 축인데, 이 영등포의 서남 생활권이 또 나뉘게 되지요. 당산 지역, 여의도 지역, 영등포 지역, 신길 지역, 그리고 대림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5개의 이 지역 생활권에서도 영등포 지역 생활권은 6개 동이죠. 당산 1동, 양평 1동, 그리고 도림동, 물레동, 영등포동, 영등포 본동이 이제 포함이 되는 인구가, 현재 거주 인구가 14만 명 정도, 면적은 629헥토아르가 되겠습니다. 1아르는 얼마죠? 100m. 1아르는 100m, 100m, 반경 100m가 바로 1아르인데요. 여기 14만 명이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 여기 생활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5대 생활 권역에서 실제로 서남 생활권은 동북 생활권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역세권 개발 예정지, 그러면 영등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 그 지역은 영등포역이죠. 바로 영등포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영등포역이 있으면은 이 뒤 영등포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등포역이 있고, 그러면 이 뒤편이 있죠. 뒤편이 있고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하는 곳, 대선제분, 그리고 물레동이 요 근래에 떠오르는 지역이죠. 바로 예술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영등포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뉴타운은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1-4구역, 이미 입주가 마무리가 돼서 그야말로 고층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예, 이런 가치인데 영등포 뉴타운만 해도 2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해지된 곳 일부를 제외하고 계속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역 주변에 이 가치, 자, 우리가 목표를 이제 어떤 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030년까지 이제 2040 서울 플랜이 나온다고 하면은 2040년까지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는데, 전략1, 영등포 역세권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영등포 어디예요? 어디를 활성화? 영등포 어디를요? 역세권을 활성화하겠다. 역세권을 활성화하겠다. 전략2는 준공업 지역의 재생을 통한 산업 혁신 기반을 구축하겠다. 어디라고요? 준공업 지역의 재생을 통한 산업 혁신 기반 구축. 물론 양평동 그리고 물레동 이런 지역들이 중심이 되겠죠. 전략3, 경인 중심 축의 여의도, 영등포, 신도립, 바로 이들 지역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강화 방안, 이렇게 돼서 활성화 유도를 통한 도시 발전 축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 가치는 현재가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는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자, 네 번째는 주거산업 혼재 지역의 공생 환경을 조성하겠다. 바로 맞춤형 플랜을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 5에 주거 기능 밀집 지역의 재생 및 생활 기반을 확충하겠다. 전략 6,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지역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그것은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해제 지역의 맞춤형 재생의 플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발이 진행이 돼서 이제 주거 문화가 확 달라지는 지역인데 바로 인접한 곳이 그대로 슬럼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맞춤형 재생 개발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플랜 7, 전략 7이 영등포역 주변의 쪽방촌, 집창촌 등 여기에 정비 사업, 여기 보면 쪽방촌과 집창촌이 바로 영등포역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있습니다. 여기를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을 통한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이런 지역이 또 있죠. 어디입니까? 청량리역에 바로 과거에 유명했던 청량리 588번지 지역이죠. 청량리 4구역입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마철루를 연상시킬 만큼 천지개벽, 바로 스카이라인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전략 7에는 철도 주변의 노후 주거지 및 영세 공장에 대한 재생을 지원하겠다. 이 도시 재생 사업의 추진 등을 통한 노후 지역의 점진적 개선이 핵심이 되겠죠. 바로 이들 지역들을 통해서 목표 1, 2, 3
그 안에 전략 1, 2, 3, 4, 5, 6, 7, 8까지 구축을 해서 영등포 지역을 한마디로 새롭게 탈바꿈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러저러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결국은 영등포 지역 바로 새롭게 탈바꿈해서 주거문화, 업무 기능 그리고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업그레이드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발전 방향들을 계속 꾸준히 넓혀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역이 있으면은 바로 나가게 되면은 쪽방촌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면적이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새롭게 이제 개발을 진행하죠. 요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정비사. 자,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나요? 재개발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없어졌죠. 요것은 재개발 방식으로 이제 같이 혼합이 됐습니다. 이 재개발 방식에서도 고밀도 개발 방식과 저밀도 개발 방식인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고밀도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재개발 지역에 바로 이들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여기는 이제 임대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분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분양분이 되고 여기는 이제 임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뉴타운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영등포 하면은 영등포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중에 그야말로 가장 중심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등포 뉴타운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영등포 뉴타운 구역별 진행 상황들이 있는데 구역별 진행 상황들을 보면은 1-2구역, 1-3구역 보십시오. 이들 지역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요? 이게 바로 1-4구역인데 1-4구역은 이게 완결이 됐습니다. 완결이 됐습니다. 여기는 완결이 돼서 이미 사업이 끝나버렸어요. 나머지 지역, 이런 지역들은 뭐지? 해지된 곳이 해제. 여기도 해제된 곳입니다. 해제된 지역을 빼고 이제 앞쪽도 물론 이 앞쪽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도 해제 구역이죠. 해제 구역입니다. 해제 구역이고 실제로 해제 구역을 제외하고 해제 구역은 별도로 도시재생 사업 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들 지역들을 제외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들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 보시면은 구역 현황을 보시게 되면 현재 2008년 4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또 1-3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시공사가 선정이 돼 있다. 1-4구역은 아크로 타워 스퀘어에 이미 모든 것들이 아크로 타워 아파트로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구역이 이제 58,300, 2만 평이 안 되죠. 네, 이 정도인데 영등포 시장역을 중심으로 해서 1-1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 10월 사업이 상당히 늦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죠. 추진위원회 다음은 바로 조합 설립 인가 단계가 되겠는데 아파트 값이 이제 상당 부분 상승하게 되니까 재개발에 대한 반대 움직임들이 이제 찬성으로 상당히 돌아서는 이런 양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3구역 같은 경우는 2010년 4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었는데도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탄력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고 있다. 1-14구역 마찬가지로 2005년에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잠자듯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1-12구역 마찬가지죠. 구역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전부 잠자고 있었는데 이들 지역들에 대한 개발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영등포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1-2, 3, 4, 그다음에 11, 12, 13, 14 바로 7개 구역이라고 하면은요. 전체 뉴타운 지역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7개 구역이 이제 앞으로 사업에 여기는 한마디로 아파트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하나하나 변화가 오게 될 때 영등포의 가치. 그러면 우리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 투자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적인 측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바로 세미나에 오셔야 되는 이유이지요. 세미나를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지역에 어떤 곳을 얼마만한 금액으로 어느 기간 동안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돈돼 하고 무조건적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이미 집이 있어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투자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법률적 부분들을, 그리고 행정적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절차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봄으로 해서 투자의 성공률을 더욱 높이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나가자. 그러면 영등포 뉴타운이 있음에도 영등포 뉴타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영등포의 생활권 계획이 되겠는데, 영등포의 생활권은 지역 생활권이 있죠. 지역 생활권이 있고, 여의도 지역 생활권이 있고, 당산 지역 생활권이 있고, 신길, 그리고 대림, 이 5개의 생활권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생활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핵심 축은 영등포와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영등포와 여의도가 되겠는데, 영등포 지역생활권은 면적은 629헥토아르, 영등포 전체 면적의 25%, 약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이 되겠는데, 인구가 14만 명이 거주하고 영등포구 인구 전체의 33.3%, 즉 3분의 1이 거주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등포의 지역생활권이고, 그리고 여의도의 지역생활권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840헥토아르고요. 영등포 면적의 34.2%, 3분의 1이 조금 넘는 면적인데, 인구가 3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3만 4천 명. 여의도에 거주하는 인구는 3만 4천 명 정도. 바로 이것이 두 개의 축이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 또한 크게 미칠 수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개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영등포 지역의 생활권, 바로 여기는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 1, 2, 3, 4, 5를 두면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 1, 2, 3, 4, 5, 6, 7, 8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막연합니다. 그렇다면 영등포 그래 좋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것에 대한 막연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영등포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상당 부분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등포가 좋아지니까 나 거기서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등포 지역이 좋아진다, 여의도가 좋아진다 하지만은 실제적인 바로 투자의 그 목표점들을 우리가 정확히 표면화시켜야지, 단순히 형상화해가지고 추상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했을 때 어떠한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수익적 분석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특히 영등포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준공업 지역이죠. 이 준공업 지역에 대한 바로 개발의 이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바로 준공업 지역은, 영등포 내의 준공업 지역은요 58.4%. 어디가요? 영등포의 5개 생활권역 안에서도 영등포 생활권역이 절반을 차지할 만큼 정말 준공업 지역의 분포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등포 생활권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증대시켜야죠. 그러면 단순히 준공업 지역이라 그래서 준공업 지역을 뭘로 변환해요? 주거지역으로 변환해야죠. 주거지역으로 변환을 할 때
주거 지역으로 변환을 해 갈 때 거기 안에서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못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 참 가슴 아팠어요. 가슴 아픈데 이 주거 지역으로 변환을 해 가는데 주거 지역으로 변환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투자의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죠. 준공업 지역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준공업 지역에 대한 투자를 내가 선점을 해도 실질적인 그런 투자의 성공이 뒤따르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준공업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영등포 쪽방촌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재개발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구 임대주택이 375, 그다음에 행복주택이 220호, 나머지 주상복합과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제2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이 제2세종문화회관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그런 그 영등포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밥만 먹고 살지 않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라고 하는 요 부분은요, 사람의 그 영적 그 지식, 그러니까 삶의 그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한 이 주변 지역의 뒤쪽이 되겠죠. 뒤쪽의 개발 이슈가 바로 대선 재분 자리가 되겠는데요. 여기 도시 정비형 재개발,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고밀도 개발이 되겠습니다. 물레동 주변에는 뭐예요? 문화예술촌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곳 쪽방촌 같은 데가 이제 또 하나의 개발의 이슈가 되고, 바로 여기는 대선 재분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대선 재분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고밀도 개발에 의한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재, 바로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죠. 한참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최초의 완공은 2021년 초가 됐었는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올 하반기 정도면은 이제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구간이 상당 부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봐집니다. 바로 양평동에서부터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올라오는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혁신적 개발을 통해서 사통팔달에 아주 가치를 구현하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 역세권 활성화, 첫 번째 준공업 지역 재생을 통한 산업혁신 기반 구축, 경인 중심축, 그리고 주거산업 혼재 지역의 공생환경 조성. 자,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의 쪽방촌 개발, 철도 주변의 노후 주거지 개발과 더불어 단절, 철도 지상공항으로 단절된 지역의 연계,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종합 개선, 이것이 바로 서부간선도로 제물포 터널 이런 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안양천과 연계한 바로 자연 환경 조성, 영도 신안산선 2025년 개통,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가치죠. 대선 재분 부지, 전시문화 상업복합, 그러면서도 고밀도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2025년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까지 바로 이것이 영등포역 주변에 아주 높은 차원이 다른 이런 개발을 통해서 영등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바로 이런 개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